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군이 갑자기 러시아 핵기지를 공격했다. 2. 위협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대응. 지난 12일 폴란드 국방부에 따르면 폴란드가 주문한 하나디펜스의 K9 자주포 672문 가운데 초도분 24문이 폴란드에 도착하여 폴란드 동북부 빈고 제보에 위치한 제11포병 연대로 인수가 완료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하 슈차큰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서 도입한 자주포로 우리는 마술이라 제1포병여단을 12년 만에 다시 되살릴 수 있었다. 매우 짧은 시간과 매우 좋은 조건으로 파트너인 한국과 협상을 하였다. 물론 폴란드 방위산업체도 유사한 자주포를 생산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의 요구사항은 상당했고 이를 짧은 시간 안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필수적이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K9 자주포는 우리 군의 현대화를 이끌 것이며 그 다음 도입될 버전 K9A2는 이보다도 더욱 발전되고 현대적일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폴란드는 이번에 도입한 23문 외에 추가로 24문을 한국에서 직도입한 후 2024년부터는 현지에서 2차 도입분 624문을 면허 생산으로 들여오는데요. 이로써 K9 자주포는 전 세계 9개 국가에서 약 3,000대가량 운용되는 명실상부 21세기 베스트셀러 자주포 자리에 올랐습니다. 폴란드가 K9 자주포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갖는지는 위 영상을 통해서도 느껴지는데요. 한편 이날 폴란드로 K9을 운송한 BBC PAR호에는 덮개로 둘러싸인 또 다른 K9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에스토니아라고 한국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폴란드를 거쳐 에스토니아로 동시에 배송되는 K9 물량이었는데요. 에스토니아 국방투자센터장인 발테 마르는 트위터를 통해 올해는 산타가 일찍 왔다. 한국에서 K9이 도착했고 멋지게 선물 포장이 되어 있었다. 우리 군은 1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18대를 추가로 인도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의 서쪽 나토 회원국들은 K9 포위망을 구축하게 되었고 이는 러시아의 서진 야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당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러시아 인접국의 K9 자주포 보유 현황은 도입을 고려 중인 국가는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영국 등 여러 유럽 국가가 K9 자주포를 도입할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K9 자주포를 배치한 지역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폴란드 북동부 빈고 제보 지역입니다. 한 차례 더 직도입하는 23문 역시 북동부 올레코에 위치한 포병대대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남동부나 벨라루스와의 경계선인 극동부가 아닌 북동부에 배치한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있으나 이는 사실 폴란드와 발트 국가들의 대러시아 억제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빈고 제보는 사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곳에 러시아의 역의 영토가 존재하는데요. 이 지역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각각 남쪽, 북쪽으로 국경이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이곳의 칼리닝그라드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전략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전세가 역전당하고 있는 러시아는 재래식 공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 핵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히든카드인 전술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바로 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있는 역의 영토, 즉 칼리닝그라드입니다. 나토 역시 이를 대비하여 최근 폴란드 북부 지역에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였는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토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중간에 위치한 폴란드 북부 지역 수월키 갭에서 투맛 22분 TUMAK-22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마리오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전술을 알고 있고 이를 어떻게 방어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훈련이 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방어 계획 중 핵심이 바로 K9의 북동부 배치였죠. 또한 최근 러시아 국영방송은 칼리닝그라드에서 핵미사일이 발사되는 시뮬레이션을 의도적으로 공개해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러시아 국영TV 러시아 1의 인기 토론 프로그램인 60분은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사르마트 핵미사일을 칼리닝그라드에서 발사해 유럽의 주요 도시들을 공격하는 상황을 인포그래픽 자료와 함께 보여줬습니다.
칼리닝그라드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런던까지 3분 22초, 파리까지 3분 20초, 베를린까지 1분 46초 만에 타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지난달에는 러시아 국방부가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탑재한 미그 31 전투기 3대를 칼리닝그라드 기지에 착륙시켰다고 밝히면서 폴란드 국경에 맞닿은 해당 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 브와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서 K9이 빠르게 배송되자마자 바로 이 지역에 실전 배치한 것이죠. 빙고 제보의 11포병 연대에 위치한 K9 자주포는 왼쪽으로는 칼리닝그라드의 군사기지,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는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의 군사적 위협에서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 억제력을 발휘할 핵심이 바로 K9입니다. 한편 세계 최고의 화력을 지닌 K9 자주포는 최근 영국에서 공개된 K9A를 통해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언터처블 최강의 자주포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K9A2의 외관에는 독특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기존 K9A1 대비 포탑 부분이 뒤쪽으로 많이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로 따지면 중앙장착 엔진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하나디펜스가 공개한 K9A2의 사격 영상에서 엄청난 불꽃을 일으키지만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게 중심이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면서 반동마저 잡아버린 것이죠. 사거리에 따라 반동이 더 커진다는 의견이 있지만 K9A1의 홍보 영상에서는 같은 각의 시험 발사에서도 약간의 반동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K9A2는 흔들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광수 부장은 K55가 아반떼 정도라면 K9A2는 G90의 승차감과 안정화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는데요. 지금도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손색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K9A2, K9A3의 개량을 거쳐 서방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선택지의 자주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동유럽 매체 NTV에 따르면 K9의 유일한 대항마인 PGH-2000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고 정비받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매체는 PGH-2000이 고강도 분쟁에서 견고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밝혔는데 정작 문제는 성능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PGH-2000의 일부 부품이 현재로서는 구할 수 없는 부품으로 이러한 병목 현상으로 인해 향후 독일에 남아있는 예비 부품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지 아니면 독일군 가동률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성비를 버린 PH-2000의 성능 하나는 확실했으나 생산 라인이 완전히 문을 닫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사들이 망하거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을 접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에 KMW 캐런 CEO는 독일의 방산업체는 지난 수년간 레몬처럼 쥐어짜여졌고 이 상태에서 1000억 유로의 특별 과즙액만 주입한다고 다시 멀쩡한 레몬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미사일과 포병 전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이번 전쟁의 교훈이며 철학 특별기금은 독일 연방군 개선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자주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와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여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추가적인 개량 계획이 세워진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독일 PGH-2000은 생산 및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도 한국 K9의 독주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의 무기 수출에 상당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잘난 일본의 방산 수출은 어떨까요? 일본은 2014년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무기 수출 원칙을 47년 만에 개정하며 수출의 물꼬를 텄지만 개정 이후 지난 8년간 실적은 딱 한 건 필리핀의 감시레이더 판매한 게 전부입니다. 열심히 안 팔았나? 그것도 아닙니다. 호주의 잠수함, 영국의 초계기, 인도의 비행정 등등 열심히 뛰었지만 결국 무산되었는데요. 주된 이유는 자위대에 한정된 무기가 많아 대량 생산을 할 수 없어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데 있죠. 일본 99식 자주포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완전 자동장전 장치에 분당 6발 600마력 최고속도 시속 50km 나름 그냥저냥 쓸만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어떨까요? 저거 한 대의 K9 2대 경쟁력이 쓰레기죠. 그런데도 일본은 세계 최초 자동장전 장치 개발했다며 세계 최고라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8월 한국과 폴란드의 역대급 무기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서 양국 간 국방, 방산 협력이 새로운 이정표를 맞았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 무기의 우수성과 한국 방산의 성장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한국 무기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본 계약이 성사되었던 K2와 K9의 초도 물량이 드디어 폴란드에 상륙했습니다. 입하식에는 안자 세바스티안 두다 대통령과 마리우스 부와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세바스티안 하바 외 국영방산 그룹 회장 등을 포함한 폴란드의 주요 정관계 인사들이 직접 참여했는데요. 이에 대해 디펜스 24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도 자국 대통령까지 마중 나온 상황을 자세히 전하며 호들갑을 떨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월 6일 폴란드 최북단인 거기나 항구에서 K2와 K9의 입하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그거나 항구에 입항한 무기는 지난 8월 계약된 약 7조 6 규모의 무기 수입 물량 가운데 1차분에 해당합니다. 현지 언론은 입하식은 물론 무기 하역 작업과 K2 전차에 자국 국기를 붙이는 사진까지 게재하며 자세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여기에는 폴란드 두다 대통령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과 한국의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민관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계약 4개월 만에 받게 된 초고속 무기 인수에 대한 기쁜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보통 이런 물건을 받을 땐 오래 기다렸다고 말하는데 이번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기다렸던 물건이 워낙 일찍 도착했기 때문이라며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한 것인데요.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바알은 인도에 크게 만족한 것이었죠. 폴란드 국방부 역시 공식 트위터를 통해 K2만 K9이 하역되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공개할 만큼 신속한 인도의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대개 방산 무기 수출 계약에서 인도까지 수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일이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빠르게 이루어진 인도는 폴란드 측의 긴급 요청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폴란드는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확전시키려는 듯 보이는 러시아로 인해 국방력 강화가 간절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정부만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폴란드 국민들 또한 러시아가 언제 침공할지 모른다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번 K2와 K9 폴란드 하역 장면을 본 폴란드 국민들의 반응만 봐도 여실히 알 수 있는데요. 폴란드 국방부가 공식 트위터에 올린 K2와 K9 하역 장면을 본 폴란드 국민들은 7년 동만 겨우 20대를 납품하는 바로 옆 나라보다 낫다.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달리 폴란드의 긴급한 상황을 이해하고 누구보다 신속하게 무기를 보내줬다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과의 무기 계약이 체결될 당시만 하더라도 주변 나라들은 물론 폴란드 내에서조차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8시간의 시차를 가진 지구 반대편 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 필요한 부품을 제때 수급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우려를 일축하듯 한국과 폴란드 양국은 폴란드 내에 방산 제조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폴란드로서는 자체 생산 공장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부품 수급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듯 상황이 한국에 우호적으로 흘러가자 중국이 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폴란드 수출 계약 이후 한국 방산은 그야말로 역대급 성장 중입니다.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거두었고 세계 무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금액은 이미 지난 9월 100억 달러를 돌파해 70억 달러였던 이전 최고 기록을 갈아지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폴란드 수주가 큰 몫을 차지하지만 한국은 유럽의 창끝인 폴란드를 발판 삼아 더 여러 유럽 국가로 작전 반경을 넓히고 있고 이미 호주나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지난 1월에 아랍에미리트에 천공2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집트와도 2조 원대의 K9 자주포 주출 계약을 마쳤는데요. 중국은 이러한 한국 방산의 급성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은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며 금방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기사를 쏟아내며 한국 방산 무기 성과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무기 수출을 지속하다가는 무기 시장에서의 절대 강자인 이국의 견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마치 이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한국에 대한 자격지심에 수시로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것이야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폴란드에서 시작된 한국 방산 열풍의 거품을 무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폴란드는 중국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냉전 시절 공산주의 국가였던 폴란드는 중국과 정치적 협력 관계에 있었고 원만한 양국 관계는 폴란드의 민주주의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에서 11개의 EU 회원국과 발칸반도의 5개 나라가 포함된 16+1 협의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태양국들의 투자와 무역, 문화 교류 등을 목적으로 한 16+1은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16+1에 참으며 한 해 당국들을 트로이에 목말하며 비난하기도 했지만 폴란드는 아시아와 유럽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며 중국의 국가 산업만 1대1로를 많이 도와주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우호적인 관계는 폴란드가 미국 화웨이 배제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던 차에 한국과 폴란드가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나서자 배가 아팠던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폴란드가 타이완과 반도체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성립하자 중국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폴란드 부총리와 국방차관, 군비청장 등으로 구성된 방산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최단 직함으로만 중국이 자국 명공을 열어주지 않아 방한 일정 자체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절단이 중국 명공을 우회하려면 길어지는 두남 거리 탓에 급유를 위한 중도 착륙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사절단은 한국과의 국방장관 회담과 K2 출고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요. 중국의 목리의 해당 일정은 사절단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졸렬한 술수를 부리는 것은 사실 그리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대국을 참칭하면서도 옹졸하기 그지없는 모습들을 보인 사례는 이전에도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도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지 않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줄곧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중인데요. 우크라이나 다음엔 자신들일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진 폴란드가 이를 좋게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중국과의 관계를 손절하고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방산의 급격한 수출 성과가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중국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세 꺼질 거품이라는 주장은 그저 중국의 희망에 불과해 보입니다.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차를 비롯한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과 한국 무기의 무수섬을 체감했고 국방과 방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현재의 전쟁이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무기 확충 사업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때문에 폴란드와의 협력이 만정화되면 폴란드는 K2와 K9이 유럽으로 나가는 교두보이자 수출 허브로 발돋움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인 거품 효과라는 건 어디까지나 중국만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방산 수출이 지속되면 미국이 견제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은 어떨까요? 사실 미국과 나토는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재래식 무기의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방산 무기의 경우 부족한 생산 능력을 즉각적으로 확보하기엔 어려움이 많은데요.
인프라는 물론 기술력까지 무엇 하나 쉽게 마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빈자리가 한국으로 인해 너무 훌륭하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에 입하된 초도 물량만 보더라도 본격적인 계약이 지난 8월에 이루어졌으니 불과 4개월 만에 납품하게 된 것인데요. 신속한 생산 능력은 물론 성능까지 어느 것 하나 뒤떨어지는 게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미국이 상부상조를 생각해야 한다는데 이국의 싱크탱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재고 155mm 포탄 10만 한국에서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으로만 해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용이하다는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한국 방산의 급격한 성장이 미국의 견제를 불러올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그들만의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생산 능력에 자극받은 군수업체들이 자국의 생산 라인 증설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능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한국산 무기의 경쟁력도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지난 9월 열렸던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인 DX 코리아에서는 멕시코와 태국, 나이지리아, 카타르 등에서 온 대표단들이 한국 무기 시면 관심 있게 지켜보며 눈도 점을 찍고 돌아갔는데요. CNN을 비롯한 외신들은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을 노리는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과 현주소를 심도 있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왕립합동군사면 수소의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환경 측면으로 장갑 무기를 위한 완벽한 시험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그의 말처럼 한국은 평지와 산악의 다양한 지형은 물론 영하권의 겨울과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 그리고 몬순을 면상케 하는 장마철까지 무기 시험에 적합한 계절적 여건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주국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일궈낸 수준 높은 기술력까지 더해져 오늘날의 성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야마는 한국 특유의 신뢰와 성실의 폴란드 대통령도 크게 감동했다는 후문인데요. 이번 초도 물량 입하에 만족한 그는 앞으로도 방산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서방 세계에 제대로 눈도장을 찍은 한국이 지금의 기세를 유지해 상승세를 이어가길 바랍니다.